안녕하세요. 착보는 HSK 4급 핵심 이론 강의의 저는 손다연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독해 2부분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형 타파부터 먼저 가셔야 되겠죠? 유형 타파는 오늘도 구성, 유형, 경향, 전략 순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는 독해 파트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 시간 1부분 다뤘었고 이번 시간 2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독해 2부분도 전체 40문항 중에서 10문항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꾸려져 있을까요?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보실게요. 자, ABC 이렇게 3개의 구절이 주어져 있고요. 순서는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를 논리 순서에 맞게 순서대로 뭐 B, A, C 이런 식으로 골라오시면 되는 문장 재배열하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출제 경향은 또 어떻게 나와지고 있을까요? 최신 출제 경향은요, 첫 번째,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접속사는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늘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를 확실히 좀 공부를 해두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치사구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문제들이 몇 개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장의 맨 앞에 놓일 수 있는 전치사구들을 조금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짜줘야 되는가? 대비 전략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접속사, 호응관계 숙지하시기.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에서는 내용을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우리 합격 키워드 4번째 가시면 접속사, 호응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제 찾는 문제들 역시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대비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실 수 있는 시제를 찾아오시는 그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为了,对于,关于 얘네들 다 뭐예요? 전치사죠. 문장의 앞에 놓일 수 있는 전치사구들 역시 숙지해 놓으시고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합격 키워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2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제 문제도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합격 키워드입니다. 첫 문장 찾기였습니다. 자, 첫 문장 찾기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까요? 해시태그들 살펴보시면 그냥 뭐 찾기 이렇게밖에 안 나와져 있네요. 도대체 뭘 찾으라고 얘기하는 건지요. 자, 첫 번째 해시태그 괄호 안에 넣을 말을 좀 생각해 볼게요. 문장에서 첫 문장을 차지하려면 뭐가 좀 주어져야 될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주어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어가 되는 애를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데 주어는 보통 뭘로 꾸려져 있나요? 주어는 명사로 꾸려져 있죠. 그럼 주어가 되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먼저 찾아오시면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뭘 찾아주면 좋을까요? 배경을 찾으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다 이어놓고 나면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할 거기 때문에 그 언제, 어디서 라는 이제 배경 설정 해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 둘 가능성이 역시 높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되게 기네요. 뭘 찾아오셔야 될까요, 우리? 자, 최신 출제 경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치사구를 좀 찾아오셔야 되는 건데요. 문장의 맨 앞에 두일 수 있을 만한 전치사구 우리 아까 앞에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2가지만 먼저 추려왔습니다. 对于, 대하여, 关于, 관하여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对于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 앞에 둘 수도 있고 주어 뒤에 둘 수도 있는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C 구절이 对于什么什么이렇게 딱 떨궈져서 나왔다면 앞에 둘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关于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에서 다 전치사구로 부사어가 될 거라면 문장의 맨 앞에만 놓여야 됩니다. 주어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关于라는 구절만 띡 떨궈져서 있다면 문장의 앞에 놓일 것이다.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치사구 중에 하나 더 为了, 위하여. 자, 이렇게 하는 걸 위해서 그 다음 주어가 어떻게 할 겁니다. 순으로 나와줄 수도 있고요. 자, 전치사구는 아니지만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실 만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随着예요. 자, 随着는 원래 동사로 쓰는 애고요.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서의 뜻이에요. 자, 뒤쪽에는 보통 변화나 발전을 데려와 줄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사회 사람들의 생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随着 구절이 보였다면 역시 앞에 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첫 문장을 찾아보는 연습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러오시죠.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 B, C 구절이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첫 문장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다뤘던 게 뭐죠? 주어가 되는 애를 먼저 찾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되는 명사가 있는 문장 어디쯤 있었을까요? 네, 저는 요거를 좀 꼽아보고 싶은데요. 这种植物 이런 식물. 되셨죠? 자, 이런 식물이라는 명사가 맨 앞에 뚝 떨궈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A 문장이 앞에 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 문장은 안 되나요? 그럼 나머지 문장의 첫머리를 좀 봐볼게요. B에서는 所以 이거 뭐예요? 접속사, 그래서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얻으실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B는 맨 앞자리에는 놓이지 않을 것이다를 알 수 있어요. 앞에 원인 얘기하고 그래서 뒤에 결과를 나타내 줄 거니까 B는 맨 앞은 아니다. 되셨죠? 그 다음 C는요. 听说放在室内 듣자 하니 실내에 두게 되면 입니다. 듣자 하니 실내에 두게 되면 뭐를요? 뭐가요? 뭐 이 정도 빠져있죠. 여전히 주어가 되는 이제 명사는 여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은 A부터 첫 문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잡아오시면 돼요. 그럼 A부터 읽어보실까요? 这种植物叶子很大. 자, 이런 식물은 叶子 잎이 아주 큽니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나머지의 순서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B부터 좀 읽어보시죠. 所以我就买了2颗回来. 자, 그래서 저는 买了 샀죠. 2颗에서 크는 양사로 그루 됐습니다. 그래서 2그루를 사가지고 回来 돌아왔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문장에서 지금 그래서로 이을 만한 원인 결과의 내용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잎이 큰데 왜 그래서 사왔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C를 읽어볼게요. 听说放在室内能起到让空气质量变好的作用. 자, 듣자 하니 실내에 두게 되면요. 能起 세모 표시, 그 다음 그거의 짝꿍으로는 作用을 골라오셔서 역세모 표시, 작용을 일으키다. 자,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让 시키는 동사죠. 뭐로 하여금? 공기 질로 하여금 变好, 변하는데 어떻게? 좋게 변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자, 이게 원인이죠.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문장 찾으셨고 그 다음은 접속관계로 원인 결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 C, B 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함께 좀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아, 우리한테 되게 큰 힌트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되나요? 随着 요거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바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뭐에 따라의 뜻이고 변화나 발전에 따라서를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주어 수록구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随着互联网的发展. 자, 뭐에 따라서? 互联网은 인터넷이었죠. 자,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주어가 되는 명사가 있는 역시 문장을 찾아오시는 게 먼저 아니겠나요? 자, 주어가 있는 명사 뭐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았을까요? 자, 여기서도 힌트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B에서는 타라고 그것이라고 받아주는 대명사예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받아주는 게 앞에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B는 그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닌 거고 C에서 网上购物 요거를 골라오셔야 됩니다. 자, 网上은 인터넷 상이고요. 购物는 물건을 사다, 쇼핑하다의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전체 주제는 이제 주어가 网上购物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A가 이제 불변하게 맨 앞에 두이게 되는 거고 이 발전에 따라서 그 다음 C 와볼게요. 주어 찾았으니까 网上购物变得越来越普遍. 인터넷 쇼핑은 变得 변했는데 어떻게 해요? 갈수록 보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졌죠? 자, 그 다음 이제 B를 읽어볼게요. 它已经成为了人们生活中不可缺少的一部分. 자, 그게 뭐였던 건데요? 지금 인터넷 쇼핑 이거 골라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넷 쇼핑은 이미 成为了 되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 생활 속에 不可缺少 요 네 글자는 묶어 가주시면 좋겠어요. 자, 不可以겠고요. 缺少는
부족하다의 뜻이죠. 결핍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할 수 없는, 즉 없어서는 안 되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말이 다 잘 이어졌네요. 그래서 답은 A, C, B로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합격 키워드로 넘어오실까요? 자, 두 번째 합격 키워드는 대명사가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문제를 푸시면서도 우리가 대명사가 힌트가 되는 점을 발견하셨어요. 그게 뭔데를 찾아오셔야 돼요. 되셨죠? 이거, 그거가 보였다면 그게 뭔지, 그게 가리키는 게 뭔지 앞에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세 구절이 있죠. 근데 모든 문장에 다 타라고만 있으면 우리한테 힌트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장에는 타가 있고 어떤 문장에는 샤오리라고 나와져 있다면 이때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뭐부터? 샤오리부터. 그 다음에 그걸 타로 받아주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나 가리키는 거, 요것들을 다 지시대명사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这个,那个, 这本书, 那本书, 아니면 这时候, 那时候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다음 인칭대명사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거? 我, 你, 他, 你们, 我们, 他们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문대명사는 谁, 什么, 哪儿, 怎么样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의문대명사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첫 번째 지시대명사와 두 번째 인칭대명사 요 정도가 크게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명사를 찾고 그게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ABC 세 문장 중에서 대명사를 먼저 좀 찾아와 볼게요. 뭐가 대명사일까요? 여기서는 타를 골라오셔야 되겠네요. 자, 이 타가 가리키는 게 누구일까요? 사람 찾아오셔야 되죠. 어디쯤에? B의 儿子, 요게 이제 타가 가리키는 사람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B가 먼저 올 거고 A가 그거보다는 뒤에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儿子从来没去过南方. 자, 아들은 从来 여태껏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죠. 어디에? 남방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아직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어놓은 A부터 좀 봐볼게요. 他兴奋极了. 그는 兴奋, 흥분하다. 그 다음 极了는 이렇게 뒤에 붙으면서 아주, 매우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는 아주 흥분했습니다. 잠깐. 지금 B 다음에 A를 바로 이으려고 봤더니 남방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흥분한 건가요? 아직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됐을까요? 그럼 C를 끼우셔야 될 것 같죠? 자, 所以 그래서 当听说我们下学期要去海南后. 자, 그래서 땅 보셨을까요? 땅 보셨으면 우리 찾아오셔야 되는 게 때를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的时候 이런 건 없죠. 근데 대신에 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은 后 여기까지 엮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이 달리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했을 때, 할 때, 혹은 이거 일 때. 그 다음 여기는 허우까지 묶었으니까 이거 한 후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후에인가요? 听说 들은 거죠. 전에 들은 거. 자, 우리가 下学期 다음 학기에 要去海南, 하이난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 아직 서술구가 없네요. 兴奋极了, 아주 흥분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제 갈 거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 찾아왔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 끼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 C, A 순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풀어보실까요? 두 번째 문제 A, B, C가 다시 주어졌는데요. 우리 대명사 찾아와 볼게요. 대명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는 我도 있긴 하지만, 그쵸? 근데 나를 굳이 다른 사람으로 뭐 명칭으로 지칭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다른 거 찾아와 볼게요. 다른 거는 네, A에 타가 있고 B에도 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타가 가리키는 게 누구일까요? 我는 빼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 골라오셔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사람으로 쓰이는 말이 지금 여기 끝에 있는 律师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A도 타가 있고 B도 타가 있으면 일단 C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라는 얘기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C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我在飞机上认识了一个特别谈得来的律师. 자, 저는 在에서, 자, 어디에서, 上까지 묶어오시면 돼요. 비행기에서, 认识了, 알게 됐습니다. 한 명의 아주 谈得来입니다. 자, 단 이야기 하는데, 라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그죠? 자, 말이 잘 통하는律师, 변호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그걸 다 타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뭐 A거나 B거나 먼저 오는 문장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 우리 힌트 하나 더 고르실 수 있는 거. 어떤 거? A의 并且 게다가 접속사. 되셨을까요? 자, 게다가를 넣어주려면 앞에 하나 더 얘기하고 그 다음 그거에 이어서 점층을 시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럼 알게 된 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뭐가 더 있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럼 일단 B부터 읽으시는 겁니다. 他给我留了电话号码和地址. 자, 그는 나에게 留了 남겼습니다. 전화번호와 地址, 이제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게다가, 자, 还邀请,邀请은 초청하다, 초대하다의 뜻이에요. 자, 나를 초대했어요. 뭐 하라고요? 有空은 시간이 있다의 뜻이죠. 有时间의 뜻. 자, 시간이 있으면 去他那儿. 자, 그가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왈 놀러 오라고. 그쵸? 자, 거기에 놀러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누가요? 그가요. 자, 주어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B를 먼저 쓰시고 거기에 점층으로 A를 엮으셔야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답은 C, B, A로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는 대명사 찾으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리키는 말 앞에다 둔다의 순으로 골라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격 키워드 2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나머지 2가지는 역시 후반부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